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스는 변별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필기시험 때 많이 외웠었죠? 무, 불, 현, 모. 자,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무불, 흥, 현.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무선택이죠? 직업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한 직업 중 아직 선택을 못한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불이죠. 불확실한 직업 선택. 자, 직업을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상태죠. 다른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입니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나 흥미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직업이 아니라 낮은 직업이나 흥미나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해서 윌리엄슨 하면은 무불흥현 변별진단 4가지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윌리엄슨이 말한 3가지는 뭐죠? 자, 직접 충고하는 것과 설득,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직접 충고는 말 그대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충고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설득은 뭐냐?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이제 검사 자료나 비검사 자료의 정보들을 말 그대로 설명해 주는 단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3가지가 결국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긴즈버그입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제 환잠현이죠. 환잠현 중에서 이제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라는 거죠. 자, 탐색 단계 있습니다. 자, 이 탐색 단계에서는 먼저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구체화 단계 보면은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수화 단계입니다. 자신의 진로 결정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탐구특 해서 현실기에는 탐구특 요 3가지 하위 단계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교류 분석 보겠습니다. 의사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3가지를 쓰시오. 자, TA가 의사교류 분석이죠. 자, 이 의사교류 분석, TA의 주요 개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지만, 자,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과학적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TA의 많은 개념이 인지적이므로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자,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TA의 주요 개념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즉, 우리 핵심 뭐다?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이 3가지 핵심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I'm okay, you are not okay. 요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자, 한국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둘 다 긍정이죠. 타인에 대하여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다. 자, 그럼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 그러면은 나는 부정이니까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나를 계속 비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가장 최악인 단계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 자, 포기하려 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교류 분석 상담의 분석 유형 3가지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구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구조 분석은 뭐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로 구분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류 분석은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타인과 어떤 자아로 교류를 하는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가 있죠.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게임 분석이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자,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의사 교류 분석 상담 기법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세 가지. 이거 뭐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거죠.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요 세 개 있다라는 거 우리 필기 공부하시면서 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 힐리의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8가지 원칙 중 5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이 문제는 사실 좀 인기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5가지만 딱 한번 정해보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하고 숙고한다. 두 번째. 삶의 의미 있게 관찰하고 숙고한다. 3번.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개발하고 독려한다. 네 번째. 관찰된 피드백을 얻고 통합한다. 다섯 번째, 기록과 성취를 검토한다. 자, 이거는 뭐 딱히 뭐 외우기 쉬운 방법이 없어서 굳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부가급여 보겠습니다. 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가급여라는 것은 말이 굉장히 긴데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임금이 있겠죠. 경상화폐임금이라고도 하죠. 자, 그 화폐임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상을 우리는 부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좀 볼게요. 먼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자, 조세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가급여만큼 화폐임금이 줄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세나 보험료는 화폐임금에 따라 부담되기 때문에 요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근속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훈련 비용 등을 절감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마찬가지로 세금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세입니다. 자, 화폐 임금을 감소시키므로 마찬가지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조세 혜택도 근로자도 있네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사용자와 이제 동일한 이유가 있다는 거 연관 지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